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원과 2030 싱크탱크 안테나 살롱이 함께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린워싱 다음에 이 그린워싱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브랜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언제나 저는 첫 질문은 이분한테 합니다. 자, 좋은 브랜딩이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랜딩 전문가가 저기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네. 네. 네. 아니 그 좋은 브랜딩을 바로 얘기하기 전에 왜 이제 그린워싱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린워싱을 넘어 비욘드 그린워싱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마케팅과 브랜딩 그린워싱이 뭐 약간 마케팅적인 차원이라면 브랜딩 그러니까 그린워싱이 아닌 이제 뭔가 그런 걸 위한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에이미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편에서 이제 기업에도 사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적자를 내면서까지 친환경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기업에서 마케팅을 해서 또 좋은 상품을 잘 알리고 판매하고 이윤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환경이나 ESG적인 이런 중요한 과제 같은 거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딩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가 좀 이제 필요하죠. 마케팅은 이제 이미 있는 상품들을 이 상품의 특성을 더 잘 알리고 이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운 접점이 생길 수 있도록 접점을 늘리고 홍보 효과를 내는 그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브랜딩은 그 전 기획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품이 나오기까지의 히스토리 그리고 그 기업이 이 상품을 내기까지의 그 빛 이야기를 얼마나 더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략을 짤 것인가 이게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을 친환경이라고 포장해서 소개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소개하는 브랜딩적 차원에서 환경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환경 브랜딩이라고 연결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친환경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말고 친환경 브랜딩이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인 거죠. 맞아요. 네. 하긴 근데 보면은 마케팅은 짧은 시간 내에 침투를 시키는 게 목적이고 네. 브랜딩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린워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빨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비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워싱이라는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화장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전략팀에 계시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좋은 브랜딩의 요소? 뭐가 있어야지 좀 좋은 브랜딩이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전혀 저한테 준비되지 않았던 건데 저의 권력입니다. 네, 좋은 브랜딩의 요소는 뭐 말을 하면서 지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즉석에서 멋있게 말을 꾸며내자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 그러니까 이제 그 브랜딩을 만들어내는 뭐 팀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 바라고자 하는 메시지가 수신자랑 결국 너무 결이 떨어지면 안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일단 업의 특성에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플로깅을 건설회사도 플로깅하고 유통회사도 플로깅하고 금융사도 플로깅을 하는데 브랜딩이라는 것도 뭐 건설회사면 좀 건설회사의 어떤 업의 특성에 맞게 뭐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어떤 업의 특성이나 지향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브랜딩에 좀 전제되어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Z세대가 볼 때 이 기업은 브랜딩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에이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뭐 초콜릿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음. 뭐 팜유가 들어갔는데 그 팜유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잘 소개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농장에서 뭐가 오는지 우리 다 추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돈줄 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리하자면 좋은 브랜딩이란 그런 앞서 이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 특히나 자기가 겪고 있는 업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게 ESG가 그러니까 마케팅과 브랜딩. 마케팅은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이거를 팔고 싶은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걸 도구화시키는 그렇죠. 거라고 보면은 브랜딩은 이 사람과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친구가 되든 아주 좋은 팬과 뭔가 연예인이 되든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SG도 마케팅으로 하면 이게 빨리 이제 그 세일즈 효과를 내야 되지만 ESG는 전반적인 스토리와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이 브랜딩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고 그게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계속 ESG에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애가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기업이 잘못할 수 있어. 뭐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든 이런 그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도구화가 될 것이냐, 네. 릴레이션십을 강화시킬 것이냐.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기업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게 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대중한테 소구시켜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 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먼저 주시는 임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의 뭐 좋은 기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브랜딩을 만들면서 뚝심 있게 고객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강산 푸르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서부터 그런 우리 강산을 만들게 한 것에서 현재는 우프프라고 해서 MZ랑도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더 브랜딩화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이 브랜딩이라는 것들을 기업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프프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에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프프 이후에 기업들이 우프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힘드시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제가 좀 많이 들어요. 들어서 MZ 세대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좋은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좀 더 유념해야 될까? 제가 드는 생각은 컨텐츠의 시대니까 솔직함을 컨텐츠화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 나이 강조인데 아, 너무 솔직해요. 제가 좀 말려보세요. 어려워요. 그게 브랜딩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솔직 워싱 아니야 솔직 워싱. 굴뚝 솔직 굴뚝. 어니스트 워싱. 네, 그렇게 컨텐츠 아까도 기업 실제 실무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라고 치면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포장해서 할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린워싱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요게 현재 저희가 놓여 있는 시점이라면 이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가 이게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지를 목격해서 인지한 것부터 컨텐츠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실무자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흐름과 또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바꿔나갈 거라고 하는 모든 거를 다 컨텐츠화하면 그게 물론 이 제품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매출로. 물론 이 제품을 어쩌면 빼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그 다음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있는 산업 단위나 본인의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 모든 이제 과정들을 다 컨텐츠화하면 그 기업은 좋은 브랜딩을 하는 기업으로 좀 이렇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뭐 의견을 좀 더 붙이면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브랜딩을 할 때 꼭 선행돼야 되는 게 사회적 맥락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리서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 마케팅, 뭐 PR, 뭐 여러 부서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고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냥 다른 업계 혹은 같은 업계 비슷한 그 마케팅 사례에 이렇게 좀 함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예민한 젠더 이슈 같은 것들을 놓쳐서 그런 그렇죠. 것들이 광고에 들어간다든지 우유. 예, 그렇죠.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그 네, 진짜 뭐 좀- 하얀색 옷을 예. 아우 정말 불쾌했어요. 여성 예, 입장에서. 특히 정말 네. 20대에서 결제를 올려서 5, 60대까지 그 결제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토의되어야 될 것들이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이겠지만 사회적 맥락이 결여되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은 패착들이 네. 나오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작은 비용 아끼려는 것 10배, 20배 이상의 타격이 있기 맞아. 때문에 그 사회적 맥락.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잠깐 그 요즘에 그 잡, 직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잡 오퍼 중에 어떤 팀이었는데 보통 기업에서 필요한 팀들의 필요한 전공은 상경 계열이잖아요. 근데 거기 일부러 약간 사회과학 계열을 좀 뭐 사회학, 정치학, 약간 좀 그런 물론 경영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좀 소양도 조금 더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그 전에 도토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고 과정을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그런 실무진들 중에는 경영학이라든지 약간 이런 쪽이 더 많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이걸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런데 사회학적인 접근은 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요 사회 내에서 기업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어떤 매체로서 이렇게 활동해야 될까 아마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경영학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네. 맞아요. 뭐 문화인류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좀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맞아, 합쳐져야 될 맞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미디어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힘이 조금 필요하겠다, 강화되어야겠다 생각되는 게 지금도 이미 뭐 기업들에서 뭐 대학생 기자단이다 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콘텐츠를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집해서 했다 콘텐츠 몇 개 나왔다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투자를 더 해서 아니면 강사를 이렇게 붙여서라든지 진짜 콘텐츠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콘텐츠를 나오게 굉장히 강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온 콘텐츠들을 진짜 사람들이 소비자들도 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콘텐츠를 좀 많이 강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